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을 김기현 울산 땅 사건에 대한 계획법 전문가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코멘트에 앞서서 제 발언의 신뢰도 차원에서 개인적인 언급을 먼저 간단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행정계획법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여러 관심 분야 중에서 가장 주된 전문 분야를 밝히라고 한다면 토지행정법과 지방자치법입니다. 관련 학회장을 거쳤고 행정권한의 불법 불공정을 막기 위해서 창립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회장을 지금 맡고 있기도 합니다. 적어도 전문성에 관한 한 논문이든 저술이든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989년 독일 박사 논문도 행정계획법 관련 논문이고, 독일에서 행정계획법 하면 토지행정법을 의미합니다. 또 관련 분야로 해서 평생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김기현 땅 사건을 바라보는 감회는 상당히 새롭습니다.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첫째, 김 후보의 울산 땅이 울산시 고문 변호사로서 사전 정보를 입수해 처음부터 투기적 목적으로 구입했다거나, 둘째,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7년 당시 울산 국회의원으로서 KTX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거나, 또 셋째, 1998년 평당 한 5,700원 정도로 해서 전체 2억 원을 주고 매입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땅에 KTX 울산역 연결도로가 놓이게 되면서 1800배라는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이유로 당대표 후보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에 대해 김기현 후보는 모든 비판을 일축하고 공작정치 중단하라고 하면서 사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가 1위로 독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땅 문제가 가장 심각한 핵심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몇 가지로 구분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맞니 틀리니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크게는 범죄 문제냐, 또 토지 행정상의 문제냐, 또 단순한 투기 문제냐, 이렇게 각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범죄의 문제라면 당연히 고소고발이나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 지금으로서는 제가 법학자로서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검경이나 형법 전문가에게 넘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투기 문제라면 1998년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 모 사업가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 땅에 매입 요청을 받고 산 것이라는 매입 경위부터 맹지 임야라는 토지의 성격도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비록 30년이든 50년이든 나중에 언젠가는 용도 변경이 될 것을 기대하고 샀다 하더라도 적어도 투기와 투자의 갈림길에서 저에게 그 성격 규명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저는 투자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 투자라는 개인적 입장만 밝히는 것으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 번째인데요. 토지 행정상의 문제로서 토지 행정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김 후보가 국회의원으로서 또 울산시 고문 변호사로서 KTX 노선 변경에 개입했느냐는 의혹은 바로 행정계획 권한의 남용을 통해서 노선 변경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느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도시계획이나 본건 KTX 노선과 같은 광역교통계획 등과 같은 모든 행정계획은 관련 법률에서 입안 수립 결정 고시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안 수립 과정에서도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등 주민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최종 결정 확정 단계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 공익과 공익, 사익과 사익 사이에 정당한 이익 형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소위 정당 형량 원칙, 그것을 우리가 형량 명령이라고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정당 형량 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 고시된 이후에도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면 동일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계획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획 변경을 할 때는 기존 계획의 이해관계인인 그들의 피해자의 어떤 신뢰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말했던 정당 형량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시행된 행정기본법에서도 도입된 원칙인데 원래 독일 연방행정법원 판례를 시작으로 해서 통합토지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법전, 즉 바우게제츠부흐라고 하는 독일 건설법전에서 명문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행정계획, 즉 도로나 철도 등 노선을 정하는 것은 과거에는 행정 내부의 업무로서 소송 대상도 되지도 않았지만 이해관계인들의 직접적 피해를 인정해 법원에서 소송 대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행정 내부 결정, 즉 고도의 행정 재량 사항이라는 것을 이유로 법원은 언제나 행정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자 그 행정계획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도로서 도입한 것이 바로 정당 형량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당 형량 원칙이 뭐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행정계획을 입안, 수립,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일반적인 행정재량권보다도 더 광범위한 계획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다. 둘째, 계획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공익과 사익, 즉 공사익 간에 정당하게 이익 형량을 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형량명령, 즉 정당 형량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정당 형량 원칙에 반하는 행정계획은 바로 위법이다. 이것이 바로 정당 형량 원칙입니다. 물론 계획 변경에도 적용됩니다. 이해 대립이 생긴다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서 김기현 후보 땅 문제를 살펴보면 KTX 노선 변경이나 노선 결정 등에 관한 계획 재량권 남용에 크게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 후보가 노선 변경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쳐 땅 가치를 증대시켰다는 민원을 근거로 정치 쟁점화해서 울산시장 선거에서 그를 낙마시켰던 사건이 그 이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당대의 감사와 수사를 거쳤음에도 무혐의나 아무런 계획행정권한 남용의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마무리됐던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와서 노선 변경 과정에 새로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위법 사유가 드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였지만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로서 본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첫째, 김기현 후보 땅 매입은 투자다. 실제로 도시의 확산으로 현황 토지가 언젠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 논란으로 인해 오히려 개발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노선 변경에 개입했는지는 형사법정에서 다툴 김 후보 개인의 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든 또 논란이 된다면 규명해 봐야 되겠죠. 셋째, 광역교통계획의 하나인 KTX 노선 변경이라는 행정계획 변경에 김 후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김기현 후보 울산 땅 사건은 과열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너무 과대포장된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 등을 빗대어 비교하면서 앞으로 이재명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림돌로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타당한 주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